남편 회사 잘 다니고 있어. 굿 안 하면 죽는데. 구업을 짓는 거예요. 천기누설이고 말로써 업을 짓는 거거든요. 보이지 않아 잘. 그런 게 잘 있냐고. 멀쩡히 회사 다니는 사람 왜 죽어. 그렇다고 구술해서 살아나? 안 죽어? 그건 의심해봐야죠. 한마디로 천기누설 그런 거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. 부당이. 자식을 걸고 넘어지는 분들, 특히 미성년자나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안 좋게. 그래서 저는 철칙이 있죠. 미성년자는 점사를 해보자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점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시해라.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고요. 선생님마다 다르실 수 있는 거 먼저 양해를 드리고 네. 시작을 할게요.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일단 생사를 논하는 거. 예를 들어 남편이 죽어.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겠다. 상문이 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랑 멀쩡히 잘 살아있는 사람을,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. 아픈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 여명이 없으신 분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. 의학 병원에서 만약 6개월 남으셨습니다. 근데 무당이 6개월 안에 상이 있겠다. 그거는 맞는 거잖아.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멀쩡히 우리 남편 회사 잘 다니고 있어. 근데 갔는데 남편이 죽는데. 굿 안 하면 죽는데. 지금 여기 남편이 뭐 사자가 진을 치고 있고, 뭐 여기 지금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하는 뭐 조상이 있다든지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. 그러면 사실은 모르겠어요.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컨텐츠인데 구업을 짓는 거예요. 그건. 천기누설이고 말로써 업을 짓는 거거든요. 무당의 말이 왜 무섭냐 하면 그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보여도 보이지 않아 잘. 그런 게 잘 있냐고. 멀쩡히 회사 다니는 사람 왜 죽어.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게 맞을 수도 있는 말인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말은 그렇다고 구술해서 이분이 살아나? 안 죽어? 그러면 이상해요. 그건 의심해봐야죠.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굿 핑계로 생사를 그쵸. 이렇게 좀 일을 하기 위해서 앞 전 단계가 1도 없는데, 어떤 상황이 1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될 거다.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.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구술한다고 그게 없어질까요? 모르겠어요. 되게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래서 한마디로 천기누설이라고 하잖아. 그런 거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. 무당이. 있어도 막을 수 없죠. 굿하면 해결될 것 같으면 무당분들 집안에는 다 불사신이어야지. 그 논리면 우리 집에는 아무도 돌아가시면 안 되지. 왜? 돌아가실 것 같으면 굿하면 되잖아. 그럼 계속 명을 입잖아. 대수대명 계속하고. 그럼 되죠. 단 대수대명이라는 거는 명이 얼마 안 남았어. 근데 좀 편안하고 조금 더 오래 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대수대명인 거지.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대수대명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. 두 번째는 자식을 걸고 넘어지는 일. 예를 들어 이건 또 어떤 이야기예요?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가물이 너무 신기가 너무 세서 명다리를 무당한테 넣어서 무당이 이 아이를 빌어줘야 된다. 있는 일이거든요. 실제로 가능한 얘기고. 근데 그 명다리라는 게 이제 금을 이렇게 바치고 무당분이 이제 이 아이를 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뭐 바라에 새기기도 하고 무구에 새기기도 하고 계속 치면서 빈단 말이지.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. 필요하면 해야 돼요. 그치만 이 무당분이 평생 그러면 이 아이를 책임을 져야 돼. 이 아이의 신으로 입적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. 그럼 평생 이 아이를 책임지고 가야 된단 말이지, 무당분이. 그러면 그것도 그 무당분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. 왜냐하면 평생 이 아이가 달린 문제잖아. 이 아이를 평생 빌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. 그 명달이라는 거는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는 의미랑 같은 거란 말이죠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, 참고로 저는 명다리를 받은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제대로 못 사는데 제가 어떤 분의 자식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. 그래서 문의는 많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. 친한 친구의 제 친한 동생의 딸도 해달라고 저한테, 언니가 명다리 좀 해줘. 안 해. 나도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책임져? 책임 못 진다. 그렇게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한다고 나쁜 무당이 아니고 안 한다고 좋은 무당이란 뜻이 아니고, 이거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, 그게 아니고 자식을 이렇게 할 때는 좀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, 이 얘기인 거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가 뭐 점을 볼 때
정말 찜찜한 얘기들, 자식을 걸고 넘어지는 분들, 특히 미성년자나 정말 어린 아이들을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안 좋게.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잠 못 잡니다. 맞아요. 당연하죠. 그런 얘기 듣고 오면 정말 미치겠어요. 그리고 마치 내 잘못인 것 같고 이 아이가 뭐 아플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? 구업이에요. 그런 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. 아이들은 삼신할머니가 대부분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는 철칙이 있죠. 미성년자는 점사를 잘 보지 않아요. 근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지금 문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듣고 점사를 드릴 때는 있어요.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. 왜? 무당 한마디에 아이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우리 이 아이는 판사시켜야 돼요. 나라법 먹어야 돼요. 이랬어. 그럼 엄마는 거기 꽂혀.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한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거든. 왜냐면 아이들은 변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단 말이죠. 그죠? 근데 이 아이의 인생을 무당이 이걸 하겠다, 저걸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엄마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.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찝찝하게 듣고 오셨을 때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 남편이나 뭐 가족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든지 상문이 그러니까 아프신 분이 없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걸 한다고 살아나지 않는다. 그렇게 위안하시면 되고. 그죠?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죽고 사는 건 없다. 그 논리면 무당댁에 계신 분들은 다 불사신이어야 한다를 알고 계셔야 되고 대수대명은 효과는 있다. 근데 필요한 경우에 내가 여유가 되고 할 때는 하시는 게 좋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무당이 되면서 제일 많이 헷갈렸던 부분은 무당의 말이 정말 100% 다 맞을까? 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무당이 되고 나니까 신께서 전해주신 말을 저희는 전달을 하는 전달자 역할이잖아요. 결론은 신의 공수를 인간이 전한단 말이죠. 그러면 인간이 실수할 수 있어요. 그 말이 틀릴 수 있어요. 100%는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미래는 인간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미래인 거잖아요. 사실 미래가 딱 정해져 있으면 뭐 한다고 점을 보러 가요? 내 미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. 내 미래가 이럴 수 있으니 조심할 건 조심하고 참고할 건 참고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세상에 100%는 없고 완벽한 미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을 나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날은 뭐 하시면 돼? 맛있는 음식 먹고 푹 자면 됩니다. 네, 그러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